46페이지 시범도시 사업.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하는 것,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정하거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정하거나 알겠고, 이 개발하는 것과 별개로 시범 도시를 지정해서 뭐 교육, 환경, 뭐 에너지 무슨 뭐 활성화 대책을 위한 시범도시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별개로, 여기는 지자체가 하는 거고요. 이건 누가요? 국가가. 그래서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국장이 지정하는 것은 또 요청할 수 있죠?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할 때 관계 지자체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 드려야 돼요. 주민 의견 듣고. 근데 국장이 시범도시를 지정하는데, 여기는요,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범도시는 구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무슨 특별한 무슨 시범도시를 정할 때는 하나의 구 단위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 단위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따라서 국장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시범도시 지정을 하겠는데, 원하는 자치단체는 응모해라, 공모해라. 그러면 누구도 응할 수 있어요. 구청장도 공모할 수 있어요. 응모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구도 단위가 된다. 이 앞에서 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만 이제 구가 있어요. 여기서만 구가. 이제 시범도시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예를 들어 시범도시 사업,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도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는 듣는 게 아니고 요청할 때와 계획 수립할 때인데,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그러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요령대로만 거기까지 해야 되지, 제가 안다고 해서 나도 여러분도 알아라 그러면 안 돼. 너무 많으니까. 자, 그냥 그래서 여기 주민 의견 듣잖아요. 이거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개발도 안 듣고, 이건 작년에 답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없고, 답이 아니에요, 우리 나왔더라도. 요거 이제 개발행위허가 제하는 것은 이게 주민 의견 듣는 걸로 바뀌었고, 얘가 또 얘네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다 특별시장 군수, 특별시장 군수, 특별시장 군수, 특별시장 군수인데, 이거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거 하는 게 있고, 요건 이제 국자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행위 하는 것은 특별시장 군수. 자기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하나하나의 행위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걸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래서 비교를 하고, 여기 이제 국장이 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주민 의견 듣고, 주민 의견 듣는데 부담구역 정할 때와 기반시설 부담계획인데 기반시설 설치가 아닌데, 그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알려고 하지 말고 여기 주민 의견 듣는다. 이건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개 안 듣는다, 개 아니니까 듣는다, 개 안 듣는다,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는 요거 이제 주민 의견 듣도록 하고 있는 거 하나 있고, 요거 개 아니니까 주민 의견 듣는다, 그냥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나오면 이럴 할 때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없어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가 너무 중요해서 맨날 나오는데도 거기서 주민 의견 듣는가, 거기는 알겠지만 지방 의견을 듣는가 안 듣는가 하면 깜빡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만 듣고 중요하지 않는 거 안 듣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해야 돼, 공부를. 여기는 전체 큰 틀에서만 알아도 되겠다. 지역적인까지 공부하지 말고. 시범도시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면 이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국가에서 이거 많이 줘요, 적게 줘요? 국가 짠돌이죠? 자, 그럼 이제 짠돌이가 아니고 볼게요. 시범도시 사업 실시 시행비용,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이거 보조 융자 해줘요. 보조해줘요. 뭐를 더 많이 해줘요? 계획비용을 많이 해줘요? 시행비용을 많이 해줘요? 계획비용. 짠돌이잖아요. 그래, 이건 많이 준다니까요. 이걸 적게 주지, 이걸. 80%.
50%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하는가는 뭐 틀리게 안 내니까, 이제, 보조융자할 때, 시행비용은, 실시비용은 50% 짠돌이잖아요. 비슷하게,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비용은 50%.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비용이라든가,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얼마 안 들잖아요. 걔네들은 80% 줬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비교해서 몇 번 보면 이렇게 그냥 보면 어렵지만 비교하면서 해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46페이지 맨 위에 국장이 직접 또는 중장이나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관계 중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요청을 해야 돼요. 관계 주민이나 지자체가 협조도 안 할 건데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뭐 관심도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관심을 갖고 거기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의견 드려야 되고. 시범도시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에 심의 없죠? 왜요? 항상 중앙이죠. 왜? 국장만 지정하니까. 그럼 중앙도시계획만 나와야 되겠고. 시범도시 지정할 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까지 나왔죠. 이제 구청장. 처음 나왔어요. 구청장. 그리고 이제 특별시장, 시장, 군수는 또는 구청장은 미리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제 사업 계획 수립 비용이나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또는 관계 중장이 또는 시도지사가 보조 융자할 수 있는데 국가는 짠돌이라 얼마 안 들어간 걸 많이 주고 인집 겉보게 많이 실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밖에 안 주죠. 그래서 간선시설도 뭐만 설치해줬죠? 짠돌이라서 우체통 하나 달랑 설치해주고 그랬어요. 자, 시범도시 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의 80% 이하,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 보상비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판단해서 7, 8, 90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더해서 강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단은 80, 50만 봐주세요. 80, 50. 청문, 행정심판. 청문은 우리 국민들,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 왜 그랬는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관계 행정기관이 너 법 위반했으니 내가 박탈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랬는가, 불가항력 사유가 없는 건 아닌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청문. 이건 우리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할 때지 행정청 간의 어떤 권력 통제할 때는 청문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절차법에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가 도지사가 이걸 승인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해당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청문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청문이라고 안 해요. 청문은 항상 언제?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관계될 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한다. 우리 그들하고 관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련될 수 있죠? 실시계획,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관련될 수 있죠? 그럼 뭐 지방공사 할 수도 있고 민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 우리들 관련될 수 있죠? 뭐가 있어야 돼서? 청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국보의 모든 절차에서 사인에 대한 각종 허가를 취소한다. 건축 허가를 2년 동안 착공 안 하면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도 청문하고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청문. 인가, 각종 인가, 승인, 지정,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할 때는 미리 청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제가 다 쓸 수는 없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나왔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법,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청문해야 되는 거죠? 네, 공업화 주택 인정을 취소한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공업화 주택 인정은 이제 우리 개인의 어떤 권리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으면, 그걸 이제 강의는 안 했어요. 이건 청문 안 합니다. 이렇게는 못해요, 제가. 뭘 낼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맞은 분들도 있겠고, 틀린 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맞았을 겁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도 허가, 인가, 지정, 승인을 취소한다. 등록 말소한다. 농지종 허가를 취소한다. 다 뭐 해야 돼요? 청문.
그래서 여기만 아니고 다 해당된다는 것을 여기서 밝혔는데 다행히 작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청문이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올해는 이제 지문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뭐 예문을 하나 해놨죠. 맞죠? 행정기관 간의 그런 권력 통제는 청문하는 게 아니다. 자, 한번 읽으시고.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밑에 것은 안 보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문제라고 보여져요. 22회 때가 나왔었는데 제가 강의 안 할 때였는데 좀 잘못된 문제로 보여지는데 안 보겠고 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쉽게 정리해야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특히 국토계획법에서 나올 수 있는데 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맞다.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 그럼 그냥 틀렸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자, 행정심판,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심판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광역계획, 기본계획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되는 문제 그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초창기에 나온 적이 있었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잘못된 문제로 보여지고 안 나요. 안 냅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일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방공사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방공사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가 무슨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우리에게 했어요. 그랬을 때 행정심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자가 원래 이제 행정청 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하는 건데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어도 결국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논리 구조가 듣고 뭐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럼 행정심판 할 수 있다. 그러면 맞고 못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 한마디. 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도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제 청문은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불이익을 끼칠 때는 한다. 우리가 직접 관련 없으면 안 한다. 이제 청문은 안 나오고 나오면 이제 행정심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확률이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갖고 복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야?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요. 자, 사업. 여러분 개인이 하면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 개인 행위고 자, 사업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맞고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재건축사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에.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나와요. 보통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싶어요.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허가권자가 여기 이제 울타리 하는 것들은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 그렇고 1개월만 보셔도 되겠어요. 1개월 작년 도시개발법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답은 아닐 거예요.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그러니까 제가 숫자는 팁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기 때는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제가 어떻게든 강조하는 것은 꼭 외워서 그건 안 틀리려고 해요. 숫자가 100개가 나오면 다 그냥 어렴풋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만들어서 뭐 일만 죽어라 하는 상업적 이런 만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외워야 되고 뭐 까먹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외우려고 하시고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것들은 눈으로 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뭐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틀릴 수 있고 말 수 있는데 다 그냥 어렴풋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달라 이거예요.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아요? 네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요.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이거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전답사에. 관리적, 농림적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 3만 미만에서 가능하죠?
3만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죠. 그리고 어제 이제 오히려 이제 공부한 사람한테 있을 때 말을 했는데 공부 사실은 안 온 사람한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으니까 하나 좀 첨부하면은 어제 강의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온 사람한테 하는 건데 어제 우스개로 그런 말을 했었죠. 지금 우리 남양주 학원에 합격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합격을 못 했는데 합격 안 한 분들, 집에 있는 분들 합격 다 했어요 이미. 왜다? 시작은 했어요. 그분들도 집에 있어서. 시작이 반이다. 등록하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50% 합격했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만히 있어서 중간 갔어요. 50%. 예, 합격했어요. 이미. 집에 있는 사람들 합격해서. 합격했으니까 집에 있는 거야. 지금 안 나오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함정이 있죠.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반이에요. 반 됐어요. 이제 이거 올라가면 이제 합격이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이 중간 여기까지밖에 못 간대 이제. 여기 중간 여기 가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시작하신 것도 좋고 집에서 인강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나오셔야 돼요. 이제 뭐 코로나 이것도 물론 조심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안 오면 조심을 하되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게을 내서 몸에 이제 딱 익은 거야. 이제 움직이기 싫은 거야.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지. 지금까지 분명히 돌이켜보면은, 오전에 우리는 4시간 열심히 하잖아요. 나오신 분들은. 그 집중도 높아요. 이렇게. 근데 집에 있는 분들은 오전에 6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냐면 왔다 갔다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7시부터 들어가지고 오전에 벌써 5시간, 6시간 막 2시까지 10시간 안 되겠네. 8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 그런 거고, 8시간 집중도 잘 안 되고, 이제 자꾸 미루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오늘 이제 한 3시간 들어서 오후에 들어야지. 오후에 못 들으면 내일 들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내년, 내후년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꼭 나와서 하시고, 항상 이제 나와서 듣는 사람들 공통점이 나왔을 때 훨씬 집중이 잘 된다. 힘들어도 듣는다. 집에서는 피곤하면 눕고요. 잘 집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꼭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 안 나온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는 꼭 다음 주만 내일부터 다른 과목 싫어도 다음 주부터 공법은 꼭 나와서 아무튼 저는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아무튼 월요일 좀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남양주 학원 오니까 내일은 이제 그 학원에서는 이제 화요일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이제. 이 학원에 오니까, 이제. 수요일 가면 또 수요일이 제일 좋고. 진짜 실제로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아무튼. 월요일은. 강아지가 되어주십시오. 월요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자, 이제 다시 꼭 나와서 좀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 옳은 것은 성장 관리 방안 중 단위 부지 면적 10% 미만에서 변경한다. 좀 경미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다른 집은 안 봐야 돼요. 이게 5보다 작다면 얘는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고 풀어도 돼요. 근데 10일 때는 좀 다른 집은 좀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공부했으니까, 오늘 공부했으니까 뭐 기억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구역 안에서 이제 뭐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바꾸는 것, 이것은 이제 경미한 행위다.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 이 말인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이게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건축물의 용, 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있어야 되고, 이건. 근데 얘 안에서 10% 안에서 바꿔서, 여기 건폐율 50 줬는데, 이걸 바꿔서 여기를 70을 주더라도, 이것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이 10% 안에서 바꾸는 건 경미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건 뭐, 거기까지 정리를 안 해도 되고. 자, 성장관리 방안, 1번은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장관리 방안의 면적을 설명했네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한 것도. 자, 그건 이제 여기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 성장관리 방안 내용 중 단위 기반시설 부지 면적 10% 미만 변경할 때. 근데 도로는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넓게 더 확장시키면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위치가 변경될 때는 중대하다고 했죠? 근소한 위치 변경.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나왔어요. 그것은 경미하다. 성장관리 방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국장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무슨 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것. 이건 알 수 있죠. 성장관리 방안은 무질서한 개발행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가화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된다. 아니죠? 시가화는 아니에요. 유보 용도 지역과 보전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높이가 들어가 있네요. 높이는 포함될 수 있다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하고 변경 지역에서의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지방의견,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다. 30%는 이건 크죠. 20 넘어가면 생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1번. 좀 지문은 길지만 1번입니다.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위 제한이 해제가 됐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공원 하는 것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도 필요한 기반시설이고 진입도로, 연결수도, 연결하수도 다 필요한 거죠. 학교도 필요하고요.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서 틀렸네요. 2번은.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땅.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런데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끔 그것이 면제될 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면제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저 구석에 있는 별표에 있는 것들인데 그걸 또 어떻게 찾아서 지문에 달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지문에서 리모델링 이게 주택법이 아닌 곳에서 리모델링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푸셔도 되겠어요. 이제 혹시 나오면 그렇게 특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맞죠? 좋아요. 개발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 이것은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사업 면적을 몇 퍼센트? 5% 범위에서 축소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이걸 이제 보통은 5%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할 때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 숫자를 10%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리게 하는 유형이 이제 축소하거나 확장할 때 이렇게 낼 때가 많아요. 단축하거나 연장할 때 아니고 축축할 때만 허가, 축축할 때. 이건 숫자를 바꾼 거고.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농경지가 무너질 것 같아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럼 단순한 형질 변경이 아니에요. 뭔가 단단하게 뭘 조성한 거잖아 지금. 변화가 큰 거죠. 또 성토, 절토를 하는데 몇 미터 이상이 됐어요. 2m 이상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것은 새로운 법 내용이고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지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소개를 자꾸 한 거예요.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투리 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공공용지나 공용지에 편입이 돼서 전체 일부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또는 5m 이하로 한다든가 녹관농자에서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평질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제가 일단 1만 미만은 이제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1만 이상해서 좀 헷갈리게 했어요. 일단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조성이 완료된 그럼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이제 한 1년쯤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갔더니 거기에 뭔가 토지 형상이 좀 바뀌어 있어요. 움푹 파여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은 경미한 정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2번만 맞는 거죠. 3번 허가 받으라니까 틀린 거고. 자, 5번.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얼마까지 보조한다고 했어요? 80%. 이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국가는 짠돌이라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돈 내라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갈 때도 이제 커피 값은 자기가 내겠다는 거. 술값은 이제 안 내고 이제 그런 거야 이제. 80% 짠돌이잖아 지금. 국가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술값인데요. 많이 내 적게 내요. 요건 조금밖에 안 내지. 50% 이하에서 보조용자한다. 그런데 자 이제 이거를 조사, 측량, 설계, 관리 이거는 원래 했던 사람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술 먹자 했으면 친구한테 부담을 시키더라도 어디 술집이 좋은가 검색하는 비용 이건 내가 내야 되겠죠, 그래도 조사, 측량 비용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50% 보조해 준다고 했어요. 3번 행정청이 안자가 도시군 계획 사업 할 수도 있죠. 지방공사나 한국공사나 우리 개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걔한테는 더 적게 주겠죠, 당연히. 50%가 아니고 이제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산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제 4번을 보면 이게 이제 문제 그대로 나왔다 보면 이제 4번 보면서 5번이 틀렸다는 걸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좀 약간 앞에 지문들이 까다로워도 쉬운 문제인데 이제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강 별별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이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장.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6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이게 답이 이제 개발밀도 관리용으로 작년에 딱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이제 넣습니다. 이제 1. 걔는 이제 올해 안 나와도 답이 아니니까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의견 들어야 돼요.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됐죠? 개발 행위를 허가할지 말지 이때 안 들어요. 누구 의견 들어요? 시행자 의견.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한다.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되죠? 걔가 아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다. 들어야 되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 이것도 이제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거 3년, 2년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듣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7번 개발 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 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3년이죠. 3년. 어디가 5년이에요?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 수립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은 지구에 부담이 된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 3번 국장 시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는 미리 시장 군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정하는 것은 이제 주민 의견 들으라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게 답이 아니고 다른 게 답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지문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여기는 들을 필요 없다. 틀렸고 지정된 지역은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없는 거 아직 안 나왔지만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이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만 5년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평내 호평 근처인데요. 이런 곳이 이걸 지정될 거거든.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거 5년 동안 개발 제한하면 되겠어요? 난리 나죠. 제일 비싼 땅인데 개발도 관리구역은 즉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곳이에요. 지금 땅값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금지 안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 도시개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니고 처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본래 다른 곳에 일반적으로는 연장할 때도 심의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데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만 연장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문제 봤고요. 이제 마지막 5분간 5분 안 되겠어요. 한 7분은 될 것 같아요. 7, 8분. 오늘 공부한 건 이제 핵심 용어 위주로 해서 쭉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